나는 올해 68입니다. 5년 전 남편을 먼저 보냈어요. 그 후로 딸 가족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사위는 겉으로 괜찮은 사람처럼 보였죠. 대기업 다니고요. 말도 공손하게 잘했습니다. 장모님, 편하게 지내세요. 장모님 덕분에 집 걱정 없어서 감사합니다. 처음엔 그런 줄 알았어요. 고마워하는 줄 알았죠. 하지만 요즘 들어 뭔가 이상했습니다. 딸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지고 있었어요.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딸이 식탁에 앉아 있었어요. 지혜야, 밥 먹어. 네, 엄마. 대답은 했지만 손이 멈춰 있었습니다. 밥을 입으로 가져가지 못하더군요. 무슨 일 있어? 아니에요, 엄마. 괜찮아요. 괜찮지 않아 보였습니다. 딸의 눈가에 다크서클이 짙었어요. 며칠을 지켜봤습니다. 딸은 점점 말수가 줄었죠. 사위는 매일 밤 늦게 들어왔습니다. 회식이 많아서요, 장모님.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하지만 술 냄새는 나지 않았습니다. 이상했어요. 회식인데 술 냄새가 안 난다? 딸에게 물어봤습니다. 지혜야, 내 남편 요즘 왜 그래? 엄마, 아무것도 아니에요. 거짓말하지 마. 엄마 눈엔 다 보여. 딸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말하고 싶지만 말하지 못하는 표정이었어요. 그날 밤이었습니다. 나는 잠이 오지 않았죠. 화장실에 가려고 복도로 나왔어요. 거실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딸이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혼자서 울고 있었습니다. 지혜야, 엄마. 딸이 깜짝 놀라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괜찮아요, 엄마. 그냥이 어디 있어. 말해봐. 정말 괜찮아요. 나는 딸 옆에 앉았습니다. 손을 잡아줬어요. 엄마한테 말해. 뭐가 힘든데? 엄마. 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울기 시작했어요. 나는 딸을 꼭 안아줬습니다. 괜찮아. 천천히 말해도 돼. 한참을 울고 나서야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 사실은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사위가 평소처럼 출근 준비를 했어요. 장모님, 다녀오겠습니다. 그래. 나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어젯밤 딸이 한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엄마, 남편이 바람 피우는 것 같아요. 처음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뭐? 그게 무슨 소리야? 6개월 전부터요. 늦게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회식 때문 아니야? 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회식은 핑계예요. 휴대폰 보면 카톡이. 딸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어요. 울음이 터져 나왔죠. 나는 그날부터 사위를 유심히 봤습니다. 퇴근 시간도요. 매일 밤 9시가 넘어서 들어왔어요. 어떤 날은 11시였습니다. 오늘도 회식이었어? 네, 장모님. 팀장님이 자꾸 술을. 거짓말이었습니다. 딸 말대로 술 냄새가 하나도 나지 않았어요.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사위 휴대폰에서 카톡 알림이 계속 울렸어요. 띠링, 띠링, 띠링. 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손에 쥔 수저가 떨렸어요. 여보, 누구야? 아, 회사 동료. 사위는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을 집어들었죠. 화면을 보고 살짝 웃었어요. 그 표정이 이상했습니다. 먼저 들어갈게요, 장모님. 밥도 안 먹고? 배불러요. 저녁 먹고 왔거든요. 누구랑? 내가 물었습니다. 사위의 얼굴이 굳었어요. 회사 사람들이요. 그래. 나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확신했어요. 딸 말이 맞았습니다. 저놈이 바람을 피우고 있어요. 며칠 후였습니다. 사위가 주말에 골프를 간다고 했어요. 장모님, 회사 사람들이랑 골프 가요. 일요일에? 네, 팀 모임이에요.
그래. 딸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만 끄덕였죠. 사위가 나간 후였어요.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 골프 아니에요. 뭐? 남편 골프채 먼지 쌓여 있어요. 한 번도 안 썼어요. 그럼 어디 가는 건데? 딸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 여자 만나러 가는 거죠. 나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참을 수 없었어요. 지혜야, 이러고만 있을 거야? 엄마, 어떡해요? 딸이 울었습니다. 애도 있고, 그리고 뭐? 남편 회사가 잘 나가요. 제가 나가면 딸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나는 딸을 꼭 안아줬어요. 걱정하지 마. 엄마가 있잖아. 엄마. 하지만 나도 막막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날 밤이었습니다. 딸이 조용히 말했어요. 엄마, 사실 한 달 전에 따졌어요. 뭐라고 했는데? 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신이 뭘 잘못했는지 생각해 보라고. 뭐? 그러면서 집안일도 제대로 못하면서 뭘 바라냐고. 나는 숨이 막혔습니다. 저런 쓰레기 같은 놈이. 엄마, 더 있어요. 더? 딸이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사위와의 카톡 내용을 보여줬어요. 당신 때문에 내가 밖에서 위로받는 거야. 집에 오기 싫게 만드는 건 당신이잖아. 나는 휴대폰을 쥔 손이 떨렸습니다. 저런 말을 했다고? 참을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사위가 출근한 후 딸 휴대폰을 다시 봤어요. 엄마, 이것도 봐요. 딸이 카톡을 하나 더 보여줬습니다. 사위와 그 여자의 대화였어요. 오늘 밤에 봐. 장모 때문에 집에 있기 힘들어. 장모랑 같이 살아? 힘들겠다. 응. 근데 뭐 집은 공짜로 얻었으니까. 나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공짜로 얻었다고? 지혜야, 이게 뭐야? 엄마. 딸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결혼할 때 엄마가 집 사주셨잖아요. 그래서 명의를 남편 앞으로 했어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뭐? 남편이 그러는데요. 자기 명의여야 대출받기 쉽다고. 대출은 왜?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딸이 울먹였습니다. 나는 어이가 없었어요. 5억짜리 집을 저놈 명의로 해줬다고? 내가 바보였구나. 엄마. 아니야, 나 혼자 바보야. 내가 멍청했어. 나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더 읽어 내려갔어요. 카톡 내용이 더 있었습니다. 장모는 나중에 요양원 보내면 돼. 키읔 현실적이네. 뭐 애 봐주니까 지금은 필요하지만 나중에는? 그땐 알아서 해야지. 우리 돈 쓸 순 없잖아. 나는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너무 떨렸어요. 엄마, 괜찮아요? 괜찮아. 괜찮아. 괜찮지 않았습니다. 머리가 핑 돌았어요. 저놈이 나를 이렇게 생각했다고? 집도 공짜로 얻고 나중엔 요양원에 처박으려고?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진정해야 했어요. 지혜야, 사진도 있어? 네. 그 여자랑 찍은 사진 말이야. 있어요. 딸이 휴대폰을 넘겼습니다. 사진들이 있었어요. 호텔 침대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사위와 젊은 여자가 웃고 있었어요. 이 사진 어떻게 구한 거야? 남편 클라우드 비밀번호 알아요. 나는 사진을 스크린샷으로 저장했습니다. 증거가 필요했어요. 엄마, 뭐 하려고요?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하지만 엄마. 응? 딸이 두려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남편이 그러는데요. 뭐라고? 이혼하면 재산 절반 내놓으라고 할 거래요. 뭐? 그리고 애는 공동 양육하겠대요. 나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저 뻔뻔한 놈이. 그리고요. 또 뭐? 제가 애 데리고 나가면 엄마한테 얹혀 살아야 하잖아요.
그래서 그럼 엄마 노후 자금 다 쓰게 될까봐 그게 걱정돼요. 딸이 울먹였습니다. 나는 딸을 안아줬어요. 걱정하지 마. 엄마가 다 해결할게. 어떻게요? 방법이 있어. 사실 방법이 있는지 없는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어요. 그날 밤이었습니다. 사위가 늦게 들어왔어요. 잘 다녀왔어? 네, 장모님. 평소처럼 태연했습니다. 아무렇지도 않은 표정이었어요. 나는 참았습니다. 아직 때가 아니었어요. 저녁은? 네, 회식하고 왔어요. 거짓말쟁이. 회식이 아니라 그 여자 만나고 왔겠죠. 피곤하지? 들어가 쉬어. 네, 장모님. 사위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나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어요. 다음 날이었습니다. 나는 사위를 미행하기로 했어요. 아침에 사위가 출근했습니다. 나도 뒤따라 나갔죠. 사위는 지하철을 탔어요. 나도 같은 칸에 탔습니다. 회사 근처에서 내렸어요. 하지만 회사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길을 건너 카페로 갔어요. 나는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10분 후였어요. 젊은 여자가 나타났습니다. 사진에서 본 바로 그 여자였어요. 사위가 활짝 웃으며 포옹했습니다. 나는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었어요. 손이 떨렸지만 참았습니다. 두 사람은 카페에서 1시간을 있었어요. 그리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택시를 탔어요. 나도 택시를 잡았습니다. 저 택시 따라가 주세요. 네, 제발이요. 급해요. 알겠습니다. 택시가 도착한 곳은 강남의 한 호텔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로비로 들어갔어요. 나는 로비에서 기다렸습니다. 30분, 1시간, 2시간. 오후 3시쯤이었어요. 두 사람이 나왔습니다. 사위의 머리가 흐트러져 있었어요. 여자는 화장을 다시 한 것 같았습니다. 나는 또 사진을 찍었습니다. 호텔 간판이 보이게요. 그날 저녁이었어요. 사위가 집에 돌아왔습니다. 잘 다녀왔어? 네, 장모님. 나는 사위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오늘 회사 일 많았어? 네, 정신없었어요. 그래, 힘들겠네. 괜찮아요. 이 정도야. 사위가 웃었습니다. 나는 참았어요. 오늘 찍은 사진을 당장 들이밀고 싶었지만요. 저녁 먹게. 네. 사위는 태연하게 밥을 먹었습니다.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딸은 밥을 거의 먹지 못했습니다. 나는 딸을 봤어요. 딸의 눈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어떡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 엄마가 있어. 식사가 끝난 후였어요. 사위가 거실에서 TV를 봤습니다. 나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면서 생각했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 그때 사위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띠링. 사위가 휴대폰을 봤어요. 그리고 살짝 웃었습니다. 나는 그 표정을 놓치지 않았어요. 저 표정. 바로 오늘 낮에 그 여자를 봤을 때의 표정이었습니다. 며칠 후였어요. 나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이혼 상담 받으러 오셨어요? 네. 본인이세요? 아니요, 제 딸이요. 변호사에게 모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사진도 보여줬어요.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증거가 명확하네요. 그럼 이혼할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배우자 부정행위는 이혼 사유예요. 위자료는요? 충분히 받을 수 있어요. 이 정도 증거면 변호사가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최소 5억은 받으실 수 있습니다. 5억이요? 네.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남편에게 있으니까요. 나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어요. 집은요? 집이 결혼 후 구입한 거예요? 네. 제 돈으로 샀지만 명의는 사위 앞으로.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도 재산분할 대상입니다. 그럼 딸이 집을 받을 수 있나요? 네. 절반 이상 받을 가능성이 높아요. 나는 조금 안심했습니다. 양육권은요? 어머님 따님이 주 양육자였나요? 네. 애를 거의 혼자 키웠어요. 그럼 양육권도 따님이 가질 수 있어요. 변호사가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하지만요. 네. 남편이 저항할 가능성이 높아요. 재산도 그렇고, 그럼 어떡해요?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증거를 더 확보하세요. 더요? 네. 많을수록 좋아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어요. 딸에게 변호사 상담 내용을 말했습니다. 엄마, 정말 이혼할 수 있어요? 그래. 걱정하지 마. 하지만 남편이 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젯밤에 또 싸웠어요. 뭐라고 했는데? 제가 요즘 늦게 들어온다고 따졌어요. 그랬더니 그러는 당신은 뭐 하고 있냐고. 나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또 집안일도 제대로 못하면서 뭘 바라냐고. 딸이 울먹였습니다. 그리고요. 이혼하고 싶으면 하래요. 하지만 애는 자기가 키우겠대요. 말도 안 돼. 엄마, 저 무서워요. 딸이 나를 안았습니다. 괜찮아. 엄마가 다 해결할게. 어떻게요? 나는 딸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지혜야, 엄마 믿어. 네. 절대 그놈한테 지지 않을 거야. 그날 밤부터 나는 증거를 더 모으기 시작했어요. 사위를 계속 미행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3번을 호텔에 갔어요. 매번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영수증도 찾았어요. 사위 지갑에서요. 호텔 영수증, 식당 영수증, 선물 구매 내역. 전부 증거가 됐습니다. 2주가 지났어요. 증거가 충분히 모였습니다. 변호사에게 다시 갔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해요. 정말요? 네. 이기실 수 있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하죠? 남편에게 이혼 의사를 밝히세요. 그냥요? 네. 합의 이혼이 가장 좋아요. 만약 안 하겠다고 하면요?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그럼 소송으로 가는 거죠. 알겠습니다. 나는 집으로 돌아왔어요. 이제 준비가 됐습니다. 사위와 맞설 준비가요. 토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온 가족이 식탁에 모였어요. 나는 준비한 서류를 가방에 넣어뒀습니다. 오늘 끝낼 거예요. 장모님, 밥 맛있네요. 사위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쳐다봤습니다. 장모님? 할 말이 있어. 네. 사위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나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이게 뭔데요? 열어봐. 사위가 봉투를 열었습니다. 사진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호텔에서 찍은 사진, 그 여자와 포옹하는 사진, 카페에서 손잡고 있는 사진, 사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게 어떻게 설명할 거야? 나는 차갑게 물었습니다. 장모님, 이건 오해예요. 오해? 나는 웃었어요. 6개월 동안 호텔 다닌 게 오해라고? 저는 입 닥쳐. 사위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딸한테 한 말 기억나? 뭐요? 당신이 뭘 잘못했는지 생각해 보라고. 사위의 얼굴이 더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건 집안일도 제대로 못하면서 뭘 바라냐고. 나는 사위가 딸한테 한 말을 그대로 따라했습니다. 사위가 고개를 떨궜어요. 장모님 죄송합니다. 이제 와서 죄송? 나는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것도 봐. 카톡 캡처본이었어요.
장모는 나중에 요양원 보내면 돼. 사위가 그 글을 읽었습니다. 얼굴이 파래졌어요. 이건 제가 한 말이 아니에요. 거짓말하지 마. 나는 원본 카톡 화면도 보여줬습니다. 증거 다 있어. 사위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저 떨고만 있었어요. 이혼해. 내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장모님, 합의 이혼해. 지금 당장. 하지만 저는 뭐, 안 하겠다고? 나는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그럼 이걸로 소송하겠네. 소장이었습니다. 이미 변호사가 준비해둔 거예요. 이건 배우자 부정행위로 이혼 청구합니다. 장모님 제발. 위자료 5억. 집은 딸 명의로 이전. 양육권은 딸. 나는 차근차근 말했습니다. 사위의 얼굴이 점점 일그러졌어요. 말도 안 돼요. 사위가 소리쳤습니다. 뭐가 말이 안 돼? 5억이요? 집도요? 그건 제 명의인데요. 나는 웃었어요. 그래서, 네, 증거 있으니 법원 가면 이길 수 있어. 사위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장모님, 저 그냥 안 당해요. 그래, 그럼 소송하지. 소송하면 저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나는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해봐. 누가 이기나. 사위의 눈이 흔들렸어요. 확신이 없었던 거죠. 그리고 나는 마지막 카드를 꺼냈습니다. 그 여자 남편한테도 연락했어. 뭐라고요? 그 여자 기혼자더라고. 남편이 있어. 사위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내가 증거 다 보여줬어. 사진이랑 호텔 영수증. 장모님. 그 남편분이 화가 많이 나셨더라고. 나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어떡할 건지. 회사로 찾아가겠다던데. 안 돼요. 사위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회사에 알려지면 저 끝나요. 그럼 어떻게 할 건데? 제가. 사위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합의하겠습니다. 뭐라고? 합의 이혼하겠습니다. 조건대로.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현명한 선택이야. 다음 주였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합의서에 서명했어요. 위자료 5억. 진명의 딸로 이전. 양육권 포기. 전부 우리가 원하는 대로였습니다. 사위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서명하세요.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사위는 떨리는 손으로 펜을 들었어요. 서명했습니다. 딸도 서명했습니다. 이혼이 성립됐어요. 축하드립니다. 이제 끝났어요.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나는 딸을 봤어요. 딸이 울고 있었습니다. 지혜야, 엄마 고마워요. 딸이 나를 안았습니다. 엄마 아니었으면 저 혼자는 못했을 거예요. 괜찮아. 이제 다 끝났어. 네, 엄마. 사위가 일어났습니다. 저 가겠습니다. 그래. 나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장모님. 사위가 입을 열었다가 닫았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합니다. 이제 와서 죄송하다고? 나는 웃었습니다. 늦었어. 사위가 사무실을 나갔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나는 딸을 봤어요. 후련해? 네, 엄마. 정말 후련해요. 딸이 눈물을 닦으며 웃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어요. 사위 짐은 이미 다 나갔습니다. 이제 우리 집이야. 네, 엄마. 딸이 방을 둘러봤습니다. 엄마, 감사해요. 정말. 괜찮아. 당연한 거야. 나는 딸을 안아줬어요. 그날 밤이었습니다. 딸과 함께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엄마,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잘 살면 되지. 저 혼자 애 키우면서. 엄마가 있잖아. 나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같이 잘 살자. 네, 엄마.
딸이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밝은 웃음이었어요. 나도 웃었습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우리는 새 아파트로 이사했어요. 위자료 일부로 산 집이었습니다. 작지만 아늑했어요. 할머니, 손주가 뛰어왔습니다. 그래, 우리 강민이. 나는 손주를 안아 올렸어요. 엄마, 저 출근할게요. 딸이 가방을 들었습니다. 그래, 조심히 다녀와. 네, 엄마. 딸은 이제 일을 시작했어요. 작은 회사지만 괜찮았습니다. 강민이, 할머니랑 놀자. 응. 손주와 함께 거실에서 놀았어요. 레고를 맞추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이거 봐요. 우와, 잘했네. 손주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이 웃음을 지키기 위해 싸웠던 거예요. 오후였습니다. 딸이 퇴근했어요. 엄마, 다녀왔어요. 그래, 힘들었어? 아니요, 괜찮아요. 딸이 웃었습니다. 엄마, 오늘 월급 받았어요. 그래. 딸이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거 받으세요. 뭐야, 이거? 용돈이요.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너 써. 엄마, 그동안 너무 고마웠어요. 괜찮아. 아니에요. 엄마 아니었으면 저 어떻게 됐을지. 딸이 울먹였습니다. 나는 딸을 안아줬어요. 이제 그만 울어. 다 지나간 일이야. 네, 엄마. 우리 이제 행복하게 살자. 네. 딸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저녁을 먹었어요. 딸이 해준 된장찌개였습니다. 엄마, 맛있어요? 그럼 맛있지. 다행이다. 딸이 웃었습니다. 식사 후였어요. 손주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나 행복해요. 그래. 응. 엄마도 이제 웃어요. 그렇구나. 나는 손주를 안아줬어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맞아요. 이제 딸이 웃고 있었어요. 그 어두운 표정은 사라졌습니다. 이제는 웃는 얼굴만 보여요. 그날 밤이었습니다. 나는 창밖을 봤어요. 달이 밝았습니다. 별도 많이 보였어요. 여보, 잘했죠?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지만요. 분명 잘했다고 할 거예요. 딸을 지켰으니까요. 손주를 지켰으니까요. 나는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 이제 잘 살 거예요. 바람이 불었어요. 커튼이 흔들렸습니다. 마치 남편이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 잘했어. 고생했어. 나는 눈을 감았습니다. 마음이 편안했어요. 이제 우리는 자유롭습니다. 그 뻔뻔한 사위로부터요. 앞으로 더 좋은 날이 올 거예요. 딸도 손주도 나도요. 우리는 함께 잘 살 겁니다. 행복하게요. 세월서랍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을 위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